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가지고 왔네요. 평면도형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평면도형은 중학교 1학년에서 파트가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면도형의 문제들을 계속 갖고 오려고 하고요. 평면도형이 끝나고 나시면 아무래도 입체도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입체도형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를 한꺼번에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니까요. 파트를 계속 공부하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면도형은 아무래도 공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작은 녀석이 아니라 큰 녀석이 수업을 방해하네요. 참. 옆에는 또 작은 녀석도 있습니다. 두 녀석이 오늘 뭐 하는 짓인지 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공식이죠. x는 여기에 이렇게 x의 3배가 120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3x는 120 따라서 x는 40이라고 하는 값을 바로 찾아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갈게요. 야, 방해하지 마.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x니까 여기의 값도 x입니다. 당연히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모르는 내각의 외곽과 같습니다. 라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2x를 형성하시게 되죠. 당연히 얘도 다시 또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2x를 형성하시게 됩니다. 양양아, 왜 자꾸 가리고 그래? 너 이놈의 자식아. 그러시면 이번엔 삼각형을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x, 이 부분이 x. 두 내각의 합은 모르는 내각의 외곽과 같습니다. 라고 되기 때문에 3x는 120, 그래서 40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이 나오실 때는 이 각의 3배가 됩니다. 라는 공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유, 좀 이놈의 자식들아, 방해하지 마라. 방해가 오늘은 좀 많네요. 옆에는 요 작은 녀석이 있어요. 참 오늘따라 참 방해 많이 하네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림이죠. 이것도 공식이죠. A의 66도에 2분의 1을 하시면 X의 크기가 됩니다. 라고 해서 X는 33도입니다. 끝. 공식을 외우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쉽게 풀리는데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각이 이등분선이고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의 각을 A라고 표시를 하고요. 뒤의 각을 B라고 알파벳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보시면요.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 보시면 두 내각의 합은 모르는 내각의 외곽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B가 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주십시오. 그러시면 A 플러스 33은 B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삼각형으로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세워져 있는 삼각형. 자, 그러시면 A에다가 X의 각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X는 두 내각의 합은 모르는 내각의 외곽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B가 되겠습니다. 자, B는 A 플러스 33인데 B는 A 플러스 X입니다. B는 서로 같으니까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은 값을 말하게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X는 A 플러스 33과 같습니다. 양변에 A가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주실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33입니다.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는 공식처럼 반입니다. 라고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공식처럼 하시면은 별거 없어? 별거 없죠? 아유, 이 녀석들 때문에 헛말이 나왔네요. 양양아, 그만 좀 가라. 방해하지 말고. 자,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몇 각형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한마디로 육각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육각형은 이런 이 자식이
참 오늘따라 별일이 다 있네요. 자, 육각형인데 육각형의 내각으로 다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외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은 내각을 구했으니까요.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은 180 곱하기 한번 다시 180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육각형이니까 n에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내각의 총합이 나올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내각을 다 더하시면 이제 뭐 그거입니다. 그 각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든 도형의 외곽은 360입니다. 삼각형의 외곽도 360, 사각형의 외곽도 360, 오각형의 외곽도 360, 모든 도형의 외곽은 360이라고 하는 그 계산을, 기본을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육각형의 한 각이 내각이 110이니 외곽은 70을 형성하시게 되겠죠. 자, 따라서 외곽을 다 더하십시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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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 70, 50, 60 다 더하시면 몇이죠? 110, 180이네요. 하시면 외곽을 다 더하시면 360. 모든 도형의 외곽은 360입니다. 자, 따라서 3x는 넘어가시면 180이 되니 x는 60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끝입니다. 자, 부수적인 설명을 하나 해볼까요? 자,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을 한번 해볼까요? 정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각을 60, 60, 60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내각이 60이니까 외곽은 120, 내각이 60이니까 외곽은 120, 60이니까 120, 삼각형의 외곽은 총 360 이런 것처럼 이번에는 또 사각형, 직사각형처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90, 90, 90, 외곽은 90, 외곽은 90, 또 외곽은 90, 여기에 외곽도 90, 따라서 외곽의 총합은 360 이런 것처럼 모든 도형의 외곽은 360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빠르게 푸실 수 있으신 내용입니다. 자, 지름의 연장선이고요. 뭐 길이가 똑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 BD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가 5cm입니다 라고 던져줬네요. 자, 이번에 AC의 호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한테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합니다.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를 하죠.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고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 뭐 이런 느낌을 보이죠. 그걸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뉘앙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원에 대한 중심각에 대한 내용의 문제를 좀 갖고 오려고 하니까요. 우선은 오늘은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20도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20도를 형성합니다. 자,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모르는 내각의 외곽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40도를 형성하시게 되겠네요. 원의 반지름이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도 원의 반지름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고요. 당연히 여기가 40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도 40도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40도, 40도.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은 180도여야 되니까 이 부분은 100도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100도, 일자평은 180이죠. 20과 100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60입니다. 자, 따라서 중심각이 20도인 호의 길이가 5cm라고 던져줬으니 중심각이 60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중심각은 몇 배? 3배. 호의 길이도 3배. 15. 끝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시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고요.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됩니다. 이런 정비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파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했다시피 부채꼴의 성질의 문제를 가져오도록 할 테니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오늘 갖고 온 문제들이 다음 시간에 갖고 올 원과 직선 파트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을 던져줬고요. 자, AD하고 OC하고 평행입니다. 라고 돼 있을 때, BC의 호의 길이가 4네요. AD의 길이, 요 호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선배들의 시험 문제로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하는 방식만 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평행하죠? 그러면 지름을 그리시고 평행한 선분을 그리시면 여기에 지금 40도라고 던져져 있으니 동위각이 형성하게 돼서 여기도 40도를 형성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그래서 40도 평행 1차 원의 중심에서부터 뒤에다가 선분을 싹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그려주시면 이 삼각형은 원의 반지름을 형성을 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형성하게 되죠. 따라서 밑에 각이 40이니 여기 각도 40을 형성하시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심각은 100도를 형성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호에서 이 부채꼴이죠. 중심각의 크기가 40일 때 호의 길이가 4cm이니 중심각이 10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라는 말은 10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례식 때문에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중심각 대 호의 길이와 같다. X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를 맞춰야죠. 만약에 중심각 대 중심각은 호의 길이 대 호의 길이, 중심각 대 호의 길이는 중심각 대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추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셨죠? 자,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식에 의해서 40x는 400이죠. 따라서 x는 10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암산이 가능하시면 암산으로 푸시고요. 안 되시면 이런 식으로 비례식으로 푸시는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이 있다라는 것과 중심각의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파트를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 녀석이 안 가네요. 참. 여러분들한테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가 2배가 되고요.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됩니다. 라는 것처럼 부채꼴은 넓이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유는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변화가 되질 않고 중심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한마디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입니다. 작은 아이가 360분의 25라고 해볼까요? 한마디로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큰 아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두 개를 비례식으로 놔두면 같은 파이 지워주시고 같은 반지름이니까 r도 없애주시고 양변에 360 똑같이 없애주시면 25 대 125가 넓이의 비를 형성합니다. 당연히 25로 약분은 되겠죠. 한마디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심각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도 늘어나지만 넓이도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25로 약분하시면 1대 5입니다.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가 10이네요. 그럼 5의 비율을 갖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50을 형성하시게 되겠죠. 이것도 또 비례식으로 놔두시면 되죠. 1의 비율과 5의 비율을 했더니 부채꼴의 넓이가 10이 되고요. 큰 아이의 부채꼴은 모르니까 x입니다 라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각은 호의 길이와 넓이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의 수학은 여기까지 갖고 왔습니다. 난이도 자체들이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좀 쉽고요.
많이 풀어보실 수 있는 뉘앙스고요. 해서 오늘은 갖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도 연달아서 갖고 와서 좀 어려운 뉘앙스의 문제들로 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초적인 것도 하고 부채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녀석입니다. 이 양양이가 와가지고 떠나질 않네요. 참 느낌이 새롭네요. 오늘 수학은 요 정도까지 해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분들 9월이네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은 고양이만 계속 나온 것 같아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공부에 방해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참, 선생님이 되게 이뻐하는 아이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